그런데 오늘 뉴스탑10의 시작은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학생 가해자가 지금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요.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의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데 여러 특이점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친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한 명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호흡 맥박이 있었고 의식은 없었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내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거든요.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여성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새로운 내용부터 봐야 될 텐데 휴대전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참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좀 보면 이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에 외벽이 찍혔다. 일단 이 당시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유추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지금 상당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상당한 내용들이 지금 다 추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죄명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강간치사에서 살인죄 혐의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사실은 이 영상 중에 외벽이 찍힌 영상이 있어서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해자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밖에 벽이 찍혔다는 거예요? 네, 가해자는 이제 강간은 한 거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네,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 외벽이 지금 영상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성관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녹화 기능을 이제 버튼을 눌러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둘 간에 있었던 음성도 다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요. 영상이 찍혀 있는데 그 영상에 밖에 외벽이 찍혀 있는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외벽이 찍혔다는 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조금 유추해 보자면 피해자의 가해자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 게 지금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계단에 있는 유리창에서 굳이 외벽을 찍어야 되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존재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현장에서 지금 이 휴대폰이 발견이 됐는데 현장에다 두고 갈 리도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두고 갔는데 그게 이제 두고 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놓쳐서 결국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영상 버튼은 켜져 있으니까 지금 녹화가 된 내용 중에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휴대전화에 찍힌 외벽 영상이 피해자가 숨진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영상이 추락하기 이전에 찍힌 영상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지금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유리창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거나 해서 벽이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밀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지점들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당시 그날 새벽에 3층에서 혹은 어느 공간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밀었을 개연성이 있다. 만약에 그 외벽 찍힌 영상이
피해자가 숨지기 추락 전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부터 영상이 찍힌 거라면 아. 결국에는 몸싸움이 추락의 이제 어떤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핵심 증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살인의 고의를 이제 상당히 뭐 유력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추락을 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뭐 휴대폰을 놓쳐서 떨어지는 영상 같은 게 외벽이 찍혀 있다면 예. 그렇다면 사실은 실수로 뭐 밀지는 않았으되 여하튼 휴대폰을 놓치면서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된 거 아니냐, 현장에서 발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뭐 추락 이후에 떨어뜨렸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높이가 꽤 높았기 때문에 사실 머리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관 쪽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구성돼 있다. 피해 딱딱한 학생이.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이들이 이제 이 건물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개연성,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개연성 이런 거는 사실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혀 그 이후에 구조를 요청한 그 어떠한 노력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적어도 중상해 정도를 입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현장을 혼자서 빠져나와서 근데 빠져나올 때 결국은 이제 의복까지 들고 나와서 어디엔가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여학생의 옷을 또 증거인멸하려고 했다는 시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뭐 어떤 살인의 고의 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 119에다가 전화하려는 또는 주변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실은 살인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부작위 정도의 고의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뉴스탑10 진행하면서 저와 네, 이 교수님이 집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일단 살인죄로 혐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외벽이 찍힌 것과 여러 음성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니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경찰도 당연히 그렇게 혐의를 바꿀 거고요.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일단 다 부인했어요. 네. 본인이 부인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폭행 이후에는 전혀 여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밀지 않았다. 몸싸움은 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근데 이 뭐 휴대전화에 있는 외벽 찍힌 거 말고 그거까지 안 가더라도 이 교수님 생각에는 1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안 한 것만으로도 말씀하셨던 부작위 살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라면 그 높은 곳에서 딱딱한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여성이 머리부터 떨어지면 충분히 중상해, 뭐 생명의 위협을 이제 가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뭐 휴대폰을 뭐 피해자와 함께 떨어뜨렸기 때문에 손안에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119를 전화를 못했다 이런 변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 여자의 옷까지만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다가 유기해버리고서는 그러고 본인은 유유히 이제 결국 귀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서는 지금 혼자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거죠. 이 교수님이 뭐 수만 건의 여러 강력 사건들을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톤이 좀 올라가신 걸 보니 결국 이런저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 것들이 가해자로서는 제대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사후 조치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저항했던 겁니다. 성폭행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부터 거기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가해자가 심지어 현장에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갈 정도의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지금 인하대학교에서는요. 지난 18일까지 피해자의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명복을 빌어주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도 착수를 했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국가에서도 법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이 자리에서 이 교수님과 함께 인하대가 퇴학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학생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에서 CCTV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황 증거들이 다 살인으로 가는 그 가해자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학교 측도 좀 판단한 걸까요? 뭐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 정도 되는 사건은 사실은 대학 내, 교정 내에서 일어난 것이 제가 기억이 별로 나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예. 심각한 사안이라서 지금 당연히 인하대에서는 뭐 조속히 지금 징계 절차를 착수해서 뭐 빠른 시간 안에 결국에는 지금 뭐 아마도 퇴학 조치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그렇죠. 뭐 이 1학년 학생들의 동료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친구들이 충격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에서는 사실 이 피해자 가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남녀 갈라치기로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건 진짜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제 유가족이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체적 진실을 빠른 시간 안에 그 확인하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지금 피해자를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논쟁은 일단은 멈추어라라는 얘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남녀 갈등도 자제돼야 되고 특히 아무리 뭐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이라고 특정이 만약에 나중에 되더라도 신상 털기는 금지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가짜 뉴스가 하나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뭐 이제 탄원서를 가해자 측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받고 다닌다 이런 이제 얘기가 올라와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뭐 남의 자식을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의 목소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뭔가 좀 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동 대응 TF라는 걸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특히 이 성폭행 추락사 사건, 인하대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이 교수님이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인하대 주변에서도 네. 이 추모 열기, 네. 꽃집에서도 조화, 내가 어떻게 이거 돈을 받냐 이런 열기까지 있고 추모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추모 행위가 그 행위 단순한 추모 행위로 끝이 나야 한다. 예.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차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 온라인에서 특히 그렇게 가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가해자 폰에 외벽이 찍혔을까? 이 의문점을 갖고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탑10도 이 사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와는 여기까지입니다.